18 단일화 논의 30밑단도 눈에 안 보인다. 그리고 출제 세계 최초 삼성 이후에 7 나와 너, 제가 UV, 그리고 7 단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껏 해왔는데 드디어 양산은 품위 공식 출하 6월에 공식 출하를 합니다. 공식 발표가 났죠? 그리고 셋째 맥은 아치 반도체 하이닉스에 안나 좀 인수해줘 하면서 공식 인수 러브콜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부터 속도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욕에 대해서 어떤 하락세 있다. 그리고 나선 제가 또 푸젠 제가 사태를 겪으면서 D램 끝났다 철수한다 그리고 반도체 굴기가 그 이후에는 U, M, S, Y 관계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전체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왔었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 한 번 더 이야기들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주장하던 바와 달리 제가 주장하던 게 어떤 과장이 있고 허위였다면 중국 기름이나 어떤 낸드 플래시나 어느 정도 대량의 최신 제품을 양산한다는 그런 모션이 이쯤에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왔으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D램 하락장을 중국은 D램 하락장에서 중국은 반도체 어떤 그 불이까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도 지원금을 실제로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의해 과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게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나마 중국의 희망을 보이고 있는 펨리S라든지 파운드리 쪽으로 그 투자 방향을 돌리고 있고 더 크게 보면 오히려 디스플레이, 그나마 중국이 그 하이, 그 LG 디스플레이랑 뭔가 해보려고 하는 물론 OLED 예상한 상대도 안 되고 LCD 그나마 해주고 있지만 반도체는 저 아까도 지금 못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SAT1이 그래도 그 중국 내수 시장에서 좀 해주잖아요. 그런 쪽이나 요 LCD 쪽으로 반도체 투자당 지원금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펨리스가 이 반도체 안에서는 중국에서 그나마 조금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YM, 디스 양주 메모리 테크놀로지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해 32단에 시제품을 내놨어요. 생각보다 을트 5시 제품, 물론 좋은 성능에서 시제품을 내는 건 양산하고 나중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능에서 의문이 갔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뭔가 하긴 한데 뭔가 내놓는 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때 YMTC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64단 90단을 건너뛰고 128단으로 바로 갈 것이다. 그것도 2020년 안에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지금 삼성이 2014년에 만든 이 32단에 대한 수율, 즉 양산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32단 양산이 돼야지 그 함후 64단 개발하고 90단 개발하고 시제품을 내놓으면서 128단 양산을 할 거 아니에요. 삼성은 올 하반기 100단에 들어갈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96단 양산은 지난해 이미 들어갔죠. YMT가 일단 32단 양산을 해야 그 다음 이렇게 따다닥 가는데 그 첫 단계밖에 안 되는 32단 양산도 못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자체의 시장이 지금 급격한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SK도 그러고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급격한 하락세를 탄 상황에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세를 때는 치킨 게임 때도 볼 수도 있으시 좀 진짜 감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율이 이런 안 나오는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의 현재도 더해줘서 또 보조금도 줄어들었어요. 평가 중국 정부도 이제 자기네들 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D램 부분은 더 심각하지. 화제가 작년에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 분석을 할 때 원래 올해 상반기 양산으로 걔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때도 제가 상반기 좀 부정적이다 그런 줄을 사용하게 했으나 전기차 배터리에서의 어떤 C, D를처럼 한 개 정도의 업체는 그래도 우리가 당신 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 우리의 주요 우리 국가 반도체는 국가 사람이기 때문에 좀 경계는 해야 된다 그런 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양산 시점을 뒤로 미루더니 대표적인 푸젠 진화는 폐업을 하고 이 노출 메모리도 말만 20원하는 모바일 D램 하겠다 해놓고 보이지가 않아요.
키가 실체가 없어 아예 그나마 기술 지원을 주도 UMC와의 관계가 파탄 원 이후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보려 나가 한계에 봉착한 느낌입니다. 자, 그나마 남은 제니스비 메모리 업체 쪽을 보면 중국이 1,300여 개가 넘는 팹리스 기업을 소개하면서 날은 괜찮지 않으냐 라는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저 또한 그나마 중국 내에서 낫다 정도의 에이트로 했었는데 반전이 좀 있었어요. 5G 시대를 진입하면서 5G 통신칩이랑 협력해서 인텔도 지금 치마 유니그룹을 벌였던 얘기 제가 동영상 찾아보시면 올려드렸죠. 이게 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따른 결과입니다. 즉 미국의 견제가 메모리에 국한되지 않고 비메모리까지 손을 받치고 있고 SMS가 나름 선전하였으나 유행 없이 기술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미국의 견제로 마이크론 인수점조차 지금 손을 못 내미는 상황에서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어디서 배울 때가 있어요? 성장을 하는데 UMC한테 그나마 배워서 14나노까지 온 건데 그것도 지금 못 해내고 있지만 그 이상 가려면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없어? 선생님이 없으면 애들은 자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직 너무나 기초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해놓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삼성이 세계 최초로 7만 원 이후 이 얘기는 사실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치마는 이유이다 나올 것이다. 삼성이 먼저 나올 것이다. TSMC보다 없을 것이고 거기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먹고 그 다음에 TSMC가 물론 오는 오바르게 가고 삼성이 거기서 또 뭔가 해주면 나 지난해서 빠른 조밀 해주면 뭔가 해줄 것이다. 물론 TSMC 내열 부채 나누고 삼성은 이후 위치 나누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양산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세계 파운드를 시장에서 4위에 머물다 삼성은 지금 19.1% 점유율로 세계 2위의 회사로 성장했고 드디어 이런 쪽으로만 존재한다는 7나노 EUV 반도체를 6월 세계 최초로 양산합니다.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낮은 회사는 TSMC이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장 빠르게 양산하는 회사는 삼성이 분명합니다. 물론 TSMC도 꼭 7만 원을 이제 내놓을 것이고 어떤 캐파 면에서 압도적인 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의 풀과의 정치적인 면도 있고 단기간에 삼성이 TSMC를 제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뛰어난 기술력으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칩스에서는 새로운 어떤 APX는 수구 820이 아니죠. 9820은 이미 나왔고 9825의 물량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갤럭시 노트 스타일에 탑재될 것으로 해지게 됩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노트 10 사고 싶네요. 정말 이후에 공학 쪽이 내용들 어떤 빛의 폐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빛이 막 공기 중에도 접수돼가지고 반사용 마스크, 어떤 슬릭을 다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수없이 영상에서 그 전에 라디오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핵심적인 거, 공학적인 것 중에서 그나마 뭘 그다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약 고압적인 거여서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TSMC 도화웨이 기린 985에서 980 아니지요. 985의 EUV 차단으로 적용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TSMC 도UV 하하는데 오모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TSMC는 핵심 레이어 4개층 정도에 적용하는 수준이고 삼성은 그보다 폭넓게 적용한으로 진정한 EUV가 무엇이냐 하는 싸움매는 전문가들도 일치되는 의견으로 7만 원에서만큼은 천연 삼성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TSMC는 몇몇 공정에만 선택적으로 EUV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측면으로 넘어 우후한 후 경쟁 시대를 기대하면서 자 마지막 조식 가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같이 반도체 하시는 분들 기억 속에 좀 과거 이야기는 있는 한데요. 기억 속에 있으시면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라마나를 조민수에 달라 맥을 같이 반도체해서 공식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매끈한 칩을 회사는 2004년 하이닉스 반도체 시절 분리된 회사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얘가 B가 이사는 상부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내거나 집에 어떤 기술력 현재 그런 거에 뭐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토지나 어떤 건물 이런 쪽에서 나름의 관심을 분명히 SK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고 이 200mm 파운드를 생산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계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이 모바일 AP라든지 5G 모뎀 칩 마음들이 사업 차량용 반도체, 제 라디오에서 다 소개드린 어떤 분야들이죠. 유로는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는 측면을 하이닉스는 누구보다 불허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D램 가격이 추락하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근한 사업 다각화만큼 절실하게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파운드리 자리에서도 막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카메라 센서라든지 그니까 이미지 센서라든지 CMOS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좀 결과물이 따라 잘 안 나왔죠. 또한 200mm 파운드를 생산 용량이란 거는 공급 부족 상황이에요. 지금 좀 그래서 그쪽 생산 용량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져온다. 계파를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공장이나 건물 토지를 그냥 흡수하는 것은 하이닉스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걸림돌은 매일 아침에 인력 특히 요쪽에 차장 부장급 인력 끄니까 고참급 인력이 있잖아요. 좀 연봉도 많이 나가고 걔네들을 또 진급 또 어느 정도 시켜줘야 되는데 하이닉스 수녀걸로 이렇게 콘 애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부 다 이 인력을 흡수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사람들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2018년 3분기에 말이 되지 않아 중국의 대외 경제 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황 보이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자에게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전 좀 강제해줬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늦었지만 속은 찾았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담보해야 할 것이다. 구입 한보이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조 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 보유고라는 회색 커플스 문제를 출시해 어떤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 경제 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 투자 관리 고분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위작 2억 6,500 후기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했다. 어떤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보험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 업체 신통계에 따르면 중국 주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 시장에 순 유입된 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의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 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위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 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친구로 믿는다. 물론 그 친구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위족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 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뱃살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 주식을 마스2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후 버리넌스에게 이미 지수업체인 FTSE로 3 중국 A 주식은 FTSE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됐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 종합지수는 중국 폭침이 국제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정되는 자사의 채권 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사업이다. 중국 측 본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된 물어서 향후 5년간 7천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있으니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 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해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 경제 바로미터 독재자부는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에는 점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 불안장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받았다. 외국 자본이 잇따라 철수하거나 철수할 때 쓸 내비쳤습니다. 전 세계 산업사 시대리 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 따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 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다. 국제 자본의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 고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를 강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병역 이윤 4조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정치 갈등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미국 자본이 투자를 간만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강세를 앞세운 재정, 부양, 최근 기업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8년의 자본은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미국 주식팀, 이 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2019년 1월 하순 전미실물경제협회는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강세로 인해 일부 기업은 투자를 가속화했다고 보고 있지만 응답자의 84%는 취지의 개편이 재미난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않는다. 지난 3월 24일 열 검사의 보고서는 2016년 대선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보고서는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가 2017년 5월 17일 조사를 시작한 이후 2,800원 이상의 수고, 반전과 500원의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세금 2,520만 달러를 들여 수사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모 단서를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나는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규모 자본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인이 하면 민주당의 사회 누적 선거운동 공약과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큰 복지 혜택은 높은 세금을 초래하고 미국 즐기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블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체계와 첨단 기술 업계가 힐러리 클린턴을 강력히 지지했지만 버니 샌더스 등은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트럼프도 지지하지 않지만 사회주의화되어가는 민주당을 좀 더 오래하고 있다. 차갑게 시도가지만 온도 높이 방법 없어
중국에 대한 이해 태도와 서방의 여러 경제 금융 비치 보도를 보면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이 여전히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도 서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장 경제 궤도를 따르도록 압박하는 것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제기가 무역전쟁은 반대하지만 그럼 국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바꾸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은 굳게 지지하고 있다. 이는 서방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중국이 서방 넣고 충족시킬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넣어 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올해양에 비해서 중국 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세계를 제가 이체시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전략적으로 늘리면서 강세 소비 촉진 인프라 건설 재개된다. 세 가지 주요 부양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효과는 선거간 다소 충돌한다. 암수를 입기로 드리자면 이쪽 위원회 감세 법안은 경제 활력 정상인데 한 중국 정부의 열망과 친실성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 증가는 정부 재정 지출도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 제정한 사회보장, 군사 예산 있다, 비용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재정 적자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 세할 만한 이 선상에 여유가 거리 없다. 소비 촉진 인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처 및 위원회는 농촌 소비 진작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공급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소비 촉진과 강제한 내수시장 형성 촉진 70만 원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부입할 때는 극이 불평등 같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은 낮은 가처분 소득이 같이 있으며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없다. 인프라 건설 때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술이다. 시장은 커미거인 설비가 수년간 중국 경제 내부에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2009년에 진출한 사저, 위헌은 주로 질 좋은 인프라 부동산에 도입됐다. 인프라 건설 때는 새로운 과잉 설비를 추가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일 것이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10년 전보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은 코너에 몰린 중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이 의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 2019년 경기 부양 중에서 지친 부동산 산업은 또는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힘이 없다. 중국의 1인당 부채가 약 17만 미 안이라는 점은 보지 마사지 않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주머니 돈이 없다. 현대 경제 발전사를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에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외국 자본의 만부이 좋은에서는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외국 자본이 어느 나라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 몰려든 때 그 자본은 그 나라 경제 활성화를 돕는 것이